국민의힘에서는 추위연장한 이재명의 씬스틸러라면서 20년 이상 쌓아온 국민 시선 뺏기 신공이라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보다 법사위의 사법부 압박이 더 이슈가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가시고 또 중요한 유엔 연설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야당한테도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좀 우리 조용히 일단 국내 정치는 약간 조용히 하고 대통령한테 먼저. 그러면 야당이라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면 정쟁을 또 자제하기도 했죠. 그렇죠. 뭐 외교 여야 없다고. 요즘에는 크게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최소한 여당이 대통령께서 중요한 외교 일정을 하는데 내부 스피커 볼륨을 완전히 귀가 찢어질 정도로 올리는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가장 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아이 설마 정말 미칠까요? 아니죠. 저는 가장 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 추정로 대통령 김어준 씨가 있고 여기와 개딸의 인정을 받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리통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100일 좀 지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100일 좀 지난 대통령이 마치 레임덕에 빠져가지고 충무로에 김어준 씨가 또 자기 맘대로 하고 대통령이 거기 눈치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전히 최우선적으로 저 생각하는 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척지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불편하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좋은 평가, 그 지지층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좀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 때 그 당무 개입 뭐 이래가지고 여러 논란이 됐는데 당에 대해서 사과 내놔라 배놔라 이렇게 해놓으면 좀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해외에서 특히나 이거 유엔 대비 무대였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상임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단 말이에요. AI 관련돼서. 근데 굉장히 좋은 이슈도 그렇죠. 제기가 됐었고 훌륭한 논의도 있었는데 대규모 투자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묻힌 거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홍익표 의원님의 말에 조금 이제 이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사실상 좀 조기 레임덕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몇 달 동안 벌어진 게 계속 당정 간의 갈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선 대통령인데. 대통령 1년 차에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옛날에 그런 고전적인 정치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지, 당원 민주주의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는 공천권을 대통령이 쥐는 게 아니라 정말 민주적으로 선거에서 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박찬대를 밀어도 정청래가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걸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충성하는 게 좋습니까? 충성하는 대상은 저 개딸들이고 김어준 동네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꾸 갈등이 일어난 거죠. 이쪽에서 무리한 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곤란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게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이쪽이 계속 관철되는 모습들이 반복되어 왔단 말이죠. 그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해본 경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이제 약간 독특한 면이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를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세요. 본인이 특히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면 더 토론을 시켜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누군가 얘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저하고 이견이 있을 때도 원내대표님 생각은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모아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너무 고생하셔서 저도 과하게 이재명 대통령 포장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살짝 저도 약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 개혁신당은 있으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사실 약간 중간에 있으니까 소통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두 당의 문화가 좀 다른 거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로 대통령의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무수석이 막 와가지고 당대표 선거 중에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 이쪽의 힘이 아주 세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것보다는 당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고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들은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에 보고하러 와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상의도 아니고 보고하러 와야지. 그리고 자기들도
감히 정무수석이 어떻게 당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문화가 다른 거는 있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원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은 공천권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의도에 재밌는 썰이 도는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 아직 썰입니다. 저는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과 다르게 제가 막 팩트 체크 안 될 거 막 하진 않아요. 썰이라는 걸 밝히시고. 밝히고 하면 AI만 하지 마세요. 네, AI 안 하고요. 제가 음성 변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썰인데 사실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지간해서는 당 컨트롤이 너무 어려우니까 김민석 총리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에서 인기가 괜찮으니 다음번에 당대표로 보내서 특히 공천 시즌에 당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다음번 당대표로 밀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서 썰이 아니고요. 썰로 돌고 있거든요. 썰이 아니고요. 예.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역시 또 이거 예. 썰이 소식통. 아니에요. 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내에는요 운동권적 서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야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자기가 대통령 이재명 밑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잖아요. 한 7년 전인가요? 경기지사 시절에 정말 볼수록 싫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운동권이었고 저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일으켰고 빵에도 갔다 왔고 그런데 뭐냐 당신이 무슨 학생 운동을 했어 민주화 운동을 했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그냥 제명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대통령이 순방 가 있는 동안 이런 일 안 하죠.